삼글교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의 개수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8글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령이 중요합니다. 일간과 월령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개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되죠. 물이 되는 것이고,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냉기 또는 한기, 어저께 임수 때도 설명했지만 이때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가운 영하 20도 30도를 기본으로 하고요. 영하 70도 80도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는 곳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수의 기운, 냉기 또는 한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엄청나게 차가운 기운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가 주관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춘, 하, 추, 동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수가 관장하는 것은 당연히 추운 한기를 가지고 있으니 겨울이 될 것이고요. 겨울의 방향은 북방, 북쪽이 주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관하는 신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될 것이고, 색깔은 흑색이 되죠. 그 다음에 인의예 지신 중에서 오상이라고 합니다. 인의예지신 중에서 수라고 하는 오행이 관장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지혜를 뜻한다. 지혜. 그래서 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조금 비상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막히게 되어 있을 때는 고여 있을 것 같지만은 또 계속 물이 모이다 보면은 그것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댐을 막아놨는데 물을 방류를 하지 않고 계속 가두어만 놓는다라고 하면 물은 어느 순간은 그 댐을 넘어가게 되면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할 것 같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보다 강한 것이 수고, 나무보다 강한 것이 수고, 그 다음에 금보다 강한 것이 수다. 술죠. 물줄기로 자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강하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때도 이 물을 가지고 커팅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약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가장 강한 것이 또 수라고 하는 것,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흑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수가 됐을 때 이걸 다시 음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수에 되게 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음수인 것이고, 음양은 떼를 될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는 것이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는 것이니,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같은 물이면서 오행으로는 수가 되죠. 같은 물이면서 차가운 냉기를 가진다. 같은 오행이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수는 음이 되지만은 이 임수는 양이라서 음양의 성질이 다르죠. 양은 음보다 클 것이고요. 양은 음보다는 강할 것이고요. 양은 음보다는 동적이죠. 움직임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양은 음보다는 깊을 것이고, 양은 음보다는 넓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는 음수인 개수에 비해서 넓고 깊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이 방대한 그러한 수가 되죠. 그래서 임수인 양수를 어저께 비유할 때 대해수에 비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해수, 큰 바다 같은 것 또는 강, 호수 같은 것을 비유를 한다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이죠. 정적이면서 작은 물. 그래서 우로수에 비유를 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이라든가 옹달
생 같은 개념,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음료수가 아니고 음용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서 나온다는 뭐 삼다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에비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의 개념도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드리는 물 있잖아요. 정화수 같은 개념도 바로 개수라고 보면 됩니다. 느낌이 어때요? 개수는 이슬, 옹달샘, 먹을 수 있는 물, 성수, 정화수. 느낌이 어떻다? 맑고 깨끗해야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빡 들죠?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함이다라고 표현해요. 맑을 청, 맑을 집. 맑고 맑다, 맑은 것을 강조했으면 그만큼 개수는 이 맑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서는 개수의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탁해요. 흙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는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제 친구들하고 뭘만 자주 먹었냐면 녹차를 제 공부할 때 많이 먹었어. 그러면 커피 포트에다가 물을 끓인 다음에 물을 좀 식혀요. 100도까지 끓은 물을 80도 정도, 녹차는 한 80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80도 정도로 물을 낮춘 다음에 녹차를 해서 우려서 이렇게 마시면 녹차도 맛있고 우롱차라고 하죠. 우롱차도 괜찮고 보이차도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또 보이차죠. 이게 녹차는 발효하지 않은 차, 우롱차는 반 발효한 차, 보이차는 완전 발효한 차, 홍차도 완전 발효한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다 먹고 물을 이제 리필하려고 커피포트 주전자 뚜껑을 열었더니 파리 두 마리가 안에서 커피포트 안에서 둘이서 삶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냥 마실 때 녹차는 좋았는데, 녹차 맛은 좋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파리 두 마리를 삶아 먹은 그런 물이죠. 뭐 생각나죠? 원효대사가 생각납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이죠. 그죠?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골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렇죠. 저도 녹차를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파리 두 마리가 있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티끌없이 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개수가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개수를 탁수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토가 탁수를 만듭니다. 토가 물론 토 극수에서 수를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개수 입장에서 토를 많이 보게 되면은 토가 탁수가 된다.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개수 같은 것은 매몰돼요. 매몰. 조그만 물이 있는데, 물구덩이가 있는데, 아니면 우물물이 있는데 거기다 덤프 트럭으로 흙을 갖다가 갖다 부어버리면 우물이 매몰되죠. 그것이에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 공부를 할 때 임수가 신왕하면은 충분 지성이라고 해서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를 한다라고 했지만은, 개수는 왕하더라도, 신왕하더라도 뭘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관성인 토를 보는 것을 좋아진다. 아무리 무토가 개수 입장에서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 정관이 오히려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키게 되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탁수를 만든다, 흙탕물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개수가 토를 많이 보게 되면 반드시 감목으로서 목극토 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 주어야지만, 쉽게 말하면 필터로 정수기 필터로서 물을 지나가게 하면 그 불순물을 빼고 순수한 물을 얻게 되죠. 바로 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을목은 그런 용도가 없습니까? 을목은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서로 용량이 다릅니다. 감목은 진짜 엄청난 물의 양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면, 을목은 그거에 비해서 공력이 떨어져. 예를 들어서 을목이 간목의 100의 정수 필터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면 을목은 기껏해야 한 2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신왕하게 되면 임수처럼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왕한 수를 설기순세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야 한다. 수가 왕해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냉기, 한기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니, 수가 왕해질 때는 반드시 병화를 대동해서 쓰는데, 임수는 무토와 병화를 쓰는 것이고 개수는
뭘 쓴다? 그쪽 간목과 병화를 쓴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수가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신앙할 수는 없죠. 신약한 경우에는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금을 얻어서 금생수에서 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이라고 하죠. 그 수의 근원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뭐 명리용어로 하면 반드시 통근해서 통근, 지지의 뿌리를 얻어서 임수든 개수든 뿌리를 얻어서 통근해야지만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한다고 봤을 때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 월지의 천간은 월간이고 월주의 지지가 이제 월지가 되면서 월령이라고 하는데 이 월령, 월지가 중요한 개념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은 따뜻하죠. 그 다음에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서늘하죠. 겨울은 춥습니다. 봄의 따뜻한 온기는 뭐예요? 봄의 온기는 이거는 나무, 목의 기운인 것이고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그죠? 불의 기운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의 사늘한 그런 기운은 쇠의 기운인 것이고 겨울의 추운 기운은 수의 물의 기운인 것이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열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상황에 따라서 토는 술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신자진수국 그 다음에 토니까 뭐 당연히 토가 왕해질 수도 있겠지만 금을 왕하게 할 수도 있죠. 신유술, 서방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을 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의 진이 있으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사오미의 밑토는 화를 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긴 하지만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목화금수가 쪽으로 이렇게 나의 기운을 보태줄 수도 있고 그 기운을 뺏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약간 어떤 개념 뭐예요? 새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포유류도 아닌 것이 되게 애매한 쉽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박쥐 같은 그런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인간들이 되게 중재 역할 같은 거를 또 잘 한다라고도 합니다. 또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춘하주동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이러한 차가우냐 더우냐 서늘하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왕세 개념도 가지고 있어. 봄은 목이 왕한 계절, 여름은 화가 왕한 계절, 가을은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겨울은 수가 왕한 계절. 그래서 이 월지 하나를 가지고 왕세와 한열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척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을 비교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언제 요새 날은 이제 5월이죠. 5월 절기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5월의 절기는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과 하지. 그 다음에 이 망종이 되면서부터 이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되고 큰 틀에서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여름이죠. 하절입니다. 하절이 되면서 이 여름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한 계절이죠. 그 다음에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사오비열 사주를 분석할 때 항상 사하라, 사막 같은 아주 뜨거운 그러한 것을 연상해 주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다. 반드시 필요한 건 물이 있어서 천하를 시원하게 만들고 천하를 촉촉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 어떠한 일간이든 간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매우 중화를 크게 잃은 사주, 중화가 되어야 되는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거든요. 예를 들면 왕세도 조화를 이루고 한열도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가장 뜨거운 여름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열해서 너무 뜨거워져 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때에
비가 안 오고요. 계속 햇볕이 쨍쨍쨍쨍 내려지면은 나무는 다 말라 죽을 것이고, 뭐 여기저기 있는 뭐 옹달샘이라든가 개천 같은 경우 다 마를 것이고요. 논밭에 있는 작물 다 타들어갈 것이죠. 그래서 한여름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좋은 그런 국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반드시 수를 얻어야지만 좋은 중화를 이룬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고, 수가 없다, 있는데, 예를 들면 있는 듯 없는 듯하다, 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5월에 뭐가 태어났습니까? 일간은 개수일간이고, 개수일간이 물이니까 선생님 물은 더 필요 없겠네요. 아니죠. 개수는 일간이기 때문에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가 있어야지만 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개수 같은 작은 물 같은 경우는 저 뜨거운 열기에서 금방 증발되죠. 될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니, 저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일간이 말라서 증발돼서 없어졌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저 사주로 태어난 그렇게 태어난 사주는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니, 반드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5월의 개수는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반드시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 된다. 금생수 해줘야 되는, 개수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으로서 개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개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서 개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 5월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화잖아요. 화라고 하는 것이, 하는 짓은 뭐예요? 금을 극하는 관계. 이 뜨거운 열기가 금을 극하게 되면 금이 상처를 받아서 수를 생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원활하게 개수를 생해주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 주어야지만 금이 극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견 또는 겁재를 얻어서 수를 얻게 되면, 비견 겁재는 화를 억제해 주는 역할, 이 화를 억제해 주어야지만 경험이 피극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지만 수를 생하기가 원활해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천간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이죠. 무토가 투출하면 좋지 않겠죠. 기토가 투출해도 좋지 않을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용신으로 쓸 수를 갖다가 극해 버리기 때문에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드러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금수를 봐서 중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5월의 개수 정리를 하면,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를 얻어서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고 개수의 용도 쓰임이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아는 연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금방 살펴봤죠. 이거를 토대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것,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 오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음화가 됩니다. 대 음이 되는 것이고, 수극화라고 해서 내가, 일간인 개수인 내가 월지 오화를 극하는 관계죠.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악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악곡자는 재성이 됩니다. 재성은 다시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재가 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재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 5월은 수가 약하고 재성인 화가 왕한 것이니 신약 제왕한 사주 또는 제다 신약한 사주, 신약 제왕한 사주 또는 제다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의 이제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병화가 초기가 될 것이고요. 그
그다음에 기토가 중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가 본기가 된다. 그래서 몸체는 양이지만 본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체양용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병화는 오중에 있는 병화는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얘는 없는 것과 같다, 쓰지 않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 정화는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개수가 5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격은 요거 편제격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음수인 개수가 음토인 기토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격? 편관격, 칠살격이 되는데 재성과 칠살이 너무 왕하죠. 그러면 재살, 태왕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인성으로서 개수를 생해주고 저 기토를 갖다가 화살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겠다. 일단 중요한 건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하죠. 그죠? 수가 용신일 때 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를 딱 보게 되면 월간에 뭐가 투출되어 있죠? 무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무토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이죠. 정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례취아라고 해서 이걸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례취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관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것을 취한다, 내가 그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음수인 개수가 양토인 무토를 보게 되면 정관이 와서 나하고 합을 하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개수가 무토하고 딱 맞닥뜨리는 순간 개수는 금방 물 먹는 하마한테 물이 흡수되듯이 저거는 바로 물이 고갈된다 또는 매몰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무토를 보면 관례죄라고 해서 좋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제 묘목이라고 하는 식신이죠. 개수 입장에서 식신이지만은 개수가 이렇게 뿌리가 없어 약한데 식신 목을 보게 되면 그나마 약한 수의 기운을 뺏어서 다시 화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연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역할을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기신이죠. 기신. 그러니까 안 좋은 신을 기신이라고도 하고 해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신이 됐던 해신이 됐던 일단은 이건 용신을 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묘목은 해신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용신이 수나 금을 극하는 것은 요거는 기신이라고 보게 되는데 무토가 있으면 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무토는 병신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병이 되는 병신이라고도 수가 약이 되는 것인데 병을 일으키는 병신으로도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연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요거는 관을 하나 놓고 나와 같은 두 개가 얘랑 합을 하죠. 이걸 갖다 투합이라고 합니다. 투합을 하게 되면 시기, 질투, 미운, 그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궁궐 안에서 서로 암투 같은 것들 많이 하죠. 이러한 경우가 바로 투합이라든가 쟁합이 되는 경우가 바로 시기, 질투, 암투, 각종 모략 같은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내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왜? 내가 관에 마음을 주게 되면 이 관은 나한테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한테도 마음을 주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게 될 수밖에 없죠. 단 중요한 것은 이 개수가 얘를 갖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일간 개수는 마음을 준다 하더라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사주가 이렇게 되면 매우 혼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물을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줘야 되고요. 금을 얻어서 개수를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일지를 보면 축토이죠. 개축일주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축토하고 오화가 있게 되면 이거 뭐라고 하죠? 축오형이 된다 그랬죠. 축오형이 되기 때문에 일지의 축토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봐볼까요? 그럼 미토가 있으면 좋습니까? 오미합화죠. 이거는 형이 아니고 미토가 있으면 오미 화가 되면 그러면 형이 아니니까 이건 좋을까요? 오히려 축술형이 된다 하더라도 미토를 보는 것보다는 축토를 보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오미는 합화하게 되면 화가 더 왕해지게 되고 토는 다시 강해지고 화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의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 오미 합화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축오형이 된다 하더라도 축토를 얻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죠. 축오형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축중에 있는
개수 내지는 신경이 조금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오중에 있는 기토종하고 조금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지 완전히 두 개가 충이 돼서 깨졌다라고 보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축토를 보게 되면 그래도 개수 일간이 간신히 습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토를 보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미토를 보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축토 있으니까 사주가 완전히 좋은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안 그래, 이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개수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그래도 비견 겁재 또는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비견 겁재인 수를 얻는 것보다는 금을 얻어서 수를 생각하고 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 축토를 얻어서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가 간신히 뿌리를 이렇게 얻었다고 하면 시제 자수가 있으면 이거는 원래는 자축 합토가 되죠. 근데 개축 임자 이런 식으로 축토 자수가 합을 할 때 천간에 이렇게 임계가 있으면 이거는 자축 합수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축 합수에서 수의 기운이 살아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수가 어느 정도 이건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자시하고 개축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축도 두 개가 있죠. 개축 뭐 같은 것이 두 개 있으니까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여름에 개수가 고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축토 두 개 이렇게 수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거는 나쁘지 않다. 이 무토는 얘한테 묶여버린 것이고요. 시간에 있는 개수는 쓸 수가 있겠죠. 뜨거운 열기를 조할 수 있고, 이게 건토였다라고 하면 열기를 가중하겠지만 습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 두 개가 이 연간에 있는 개수는 못 쓰죠. 묶여 있기 때문에 합거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 개수가 살려고 하면 이 축도 하나밖에 없는데 갑인시가 되게 되면 얘는 물론 무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어떤 명목도 있겠지만은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묘목에, 그 다음에 인목에 뿌리던 간목은 굉장히 왕목이죠. 이 식상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일간 자체는 약해질 것이고, 수기가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목이 화를 생해버리는 그러한 목분비회라고 하죠. 목분비회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수기가 부족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을묘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병진시가 되게 되면 역시나 토의 진토도 마찬가지 수의 고지이긴 하지만 습토입니다. 이 개수가 축, 진의 답, 통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병진시가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 병진시 가지고는 진축에 뿌리를 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경신신유시 정도 돼야지만 가능한, 경신신유시가 되게 되면 경신신시만 놓고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인성이 금을 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설기해서 수를 다시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신신유시 나쁘지 않다. 이 경우에도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보지 말아야 할 생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그것은 바로 무오시 또는 기미시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개수 자체가 약한데 얘는 얘하고 묶여버리죠. 일간 개수는 얘한테 묶여버리면 이건 사주가 매우 혼탁해지게 된다. 알긴 낳기 딱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시간을 잡으면 매우 좋지 못하게 되겠고, 기미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추고형 이 아니라 이건 축미충이 되죠. 그러면 축 중에 있는 신금 개수가 매몰돼 버리고 미축이 뿌리던 기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 개수를 파극시켜 버리죠.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신신유시 또는 임자, 개축시도 좋긴 하겠지만 굳이 임자시가 있는데 개축시를 갈 필요는 없겠죠. 병진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시, 그 다음에 개해시도 생각해 볼 만한 생시인데 얻지 말아야 될 생시는 역시나 무기미시는 절대
되지 않겠다. 정사시 같은 경우도 약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보고 살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될 생신은 무오시, 기미시 정도 되겠고, 갑인, 을묘시도 나쁘진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금수, 예를 들어서 금순으로 갈 때는 뭐 갑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